매년 연말이 되면 이 KB금융그룹에서 한국 부자 보고서라는 것을 발행합니다. 올해도 2023년 버전으로 나왔고요. 오늘은 이 부자 보고서에 대해 한번 알아보고 한국의 부자들은 어떤 투자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 보고서에서 부자라고 나타낸 기준은 금융자산 10억 이상입니다. 금융자산은 현금이나 예금, 주식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100억이 있어도 막상 현금이 10억이 안 된다면 이 보고서에서는 부자로 측정되지 않는 겁니다. 제가 부동산 투자자로서 약간 부동산 부자들에게 불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일단 한번 계속 봐보겠습니다. 한국의 부자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3만 2천 명이 증가해서 총 45만 6천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 부럽습니다. 혹시 저기에 속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면 열심히 노력해 봅시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자들은 그럼 어디에 거주를 많이 할까요? 당연히 서울 수도권인데요. 무려 그 비율이 70%나 된다고 합니다. 작년에 늘어난 부자의 70%도 수도권이라고 하니까 역시 부자가 되려면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오는 게 확률상 높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 외의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보다는 대구, 경남, 부산의 부자 비율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부자들의 총 자산 중 56.2%가 부동산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30억 미만의 부자들은 무려 60%가 넘는 비율이 부동산이었습니다. 이걸 보면 확실히 자산이 적을 땐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한다는 뜻이겠죠? 30억이 안 되신 분들이 계시다면 부동산 투자 열심히 합시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서는 부자를 자산가, 고자산가, 초자산가 3개로 나눴는데요. 자산가는 100억 이하, 고자산가는 100억에서 300억, 초자산가는 300억 이상이라고 나눴습니다. 실제 자산가의 부동산 비율은 60.3%였고 고자산가나 초자산가의 부동산 비율은 48.2%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00억 이하는 부동산 비율이 높고 그 이상부터는 부동산 비율이 조금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부자들의 투자 성향도 나와 있는데요. 조금은 안전하게 투자한다는 안정추구형이 43%로 제일 높고 어느 정도 위험도 감수할 수 있다는 위험 중립형이 28%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그리고 꽤나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적극 투자형이 18%로 그 다음을 이었습니다. 근데 아예 투자를 안 하는 격인 안정형도 부자가 된 비율이 있네요. 이분들은 뭐죠? 아마도 4억을 하시거나 아주 고고고 소득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고고고 소득자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대기업 임원이나 연예인, 운동선수 이런 분들이 있겠죠. 이런 분들은 투자보다는 근로소득으로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안정형으로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23년 부동산 투자 성과는 어떤가? 라는 질문에 수익이 낮다가 18.5%로 거주용 부동산이 나왔고 거주용 외 부동산은 17.5%가 나왔습니다. 거주용 외 부동산은 실거주 말고 다른 부동산, 투자용 부동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똔똔이었다. 수익과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가 거주용은 73%, 거주용 외에는 6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손실이 발생했다도 거주용은 8.5%, 비거주용은 5.8%가 나왔습니다. 아예 투자를 하지 않은 거는 비거주용도 9.8이나 되는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3년 부동산 투자 성과는 좋지 못했다는 건데요. 이건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부동산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는 거는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향후 1년 이내 수익이 기대되는 투자처는 어디냐라는 질문에는 이 주식과 거주형 주택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금, 그리고 거주용 외 주택이 그 다음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50억 미만 부자들을 보면 확실히 거주형 주택, 그러니까 실거주 주택의 비율이 높고 100억 이상이신 분들은 거주용 외 주택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주식은 자산의 크기와 상관없이 40%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주식하시는 분들은 계속 주식을 하는 거고 꾸준한 비율로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 분들은 처음엔 실거주로 부자가 되었다가 점점 실거주 외에 다른 주택을 하나하나 더 사가며 부를 쌓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단기적인 거 말고 중장기적으로 고수익이 예상되는 투자처는 어디냐라는 질문에는 주식이 역시나 높은 수준이지만 거주용 주택과 거주용 외 주택 모두 높아서 결국은 주택 투자를 하나로 합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주택 투자가 고수익이 날 거다라고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데요. 부자가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이 얼마냐? 바로 100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100억 정도는 있어야
그래, 부자지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비슷한 질문인데요. 그럼 당신은 부자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는 금융자산으로 30억 이상, 총자산으로 100억 이상은 되어야 네, 사실 제가 부자는 맞는 것 같습니다. 허허허 라고 한다는 겁니다. 저도 이런 말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부자가 되었나요? 라는 질문에는 사업소득이 31%, 부동산 투자가 24.5%, 상속이 20%로 가장 높은 순이었고 근로소득은 11.3%, 금융투자는 13.3%로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50억 이상이 되면 부동산 투자의 비율은 28.5%로 더 늘어났습니다. 그럼 부자가 되는 종잣돈은 얼마부터인가요? 라는 질문에는 종잣돈은 그래도 한 8억은 모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8억을 어떻게 만들었냐라는 질문에는 거주용 주택이 압도적으로 1등이었고 두 번째는 거주용 외 아파트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파트로 종잣돈을 모으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산이 클수록 부채 비율도 컸는데요. 보통 50억 이하는 5.2억 정도, 100억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약 11.2억 정도의 부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면 이 부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수성가형과 금수저형의 비교도 나와 있었는데요. 확실히 자수성가형보다는 금수저의 연령이 낮습니다. 금수저는 30대도 15%나 되고 40대도 21.3%나 됩니다. 하지만 30대에 자수성가하는 분들은 3.6%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30대 중에 내가 뭔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을 게 없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부자가 아닌 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럼 언제 부자가 되느냐? 자수성가는 못해도 5, 60대는 되어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금수저도 비율은 좀 다를 뿐이지 50대 이상은 되어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면은 자수성가는 확실히 서울이 50%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금수저는 어딜 가든 다 비슷한데요. 서울, 경기, 광역시 이 세 군데는 1대1대1로 다 잘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수저는 뭐 어디 살았든 잘 살았고 자수성가 하실 분들은 서울로 와야 한다는 거겠죠. 자, 그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부자가 되려면 급여를 모아서 주식이나 거주용 주택으로 종잣돈 8억을 만들고 투자를 계속 이어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특히 주식보다는 거주용 주택으로 종잣돈을 마련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므로 초반에는 실거주 주택으로 종잣돈을 마련하는 게 좋습니다. 이 내용들은 KB금융지주 홈페이지에 있는 2023 한국 부자 보고서를 통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으니까 한번 봐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부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는지 아는 것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3년 한국의 부자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양한 실거주와 투자 단지들의 소개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